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안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오버립 하는 방법, 아이라인 그리는 법, 눈썹 그리는 법 이런 거는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속눈썹 붙이는 방법을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속눈썹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요즘 또 속눈썹 붙이는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직도 속눈썹은 좀 어려운 단계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 왕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품들도 좀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좀 밀착해서 어떻게 쉽게 붙일 수 있는지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눈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거 붙이세요,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세세한 전문가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붙이면서 얻은 스킬들, 터득한 거, 제 눈은 요렇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써요,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랑 비슷한 눈도 있을 거고 저랑 좀 다른 눈이면 좀 반대로 가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먼저 요즘에 제가 잘 쓰는 제품들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에서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 추천도 많이 드린 깜빡 속눈썹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얘는 되게 좀 진하잖아요. 사실 전 얘는 처음 써봐요. 제가 원래 쓰던 거를 다 써가지고 새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밖에 없어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왕 보여드리는 거 이렇게 진한 걸로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얘 말고 핑크색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숱이 적고 자연스럽거든요. 걔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그 핑크색의 중간이 얘도 지금 몇 번 써가지고 지금 가운데밖에 안 남았는데 얘는 딱 중간. 그래서 좀 중요한 자리에 갈 때 쓰기 좋은 속눈썹이에요. 제가 이런 한 가닥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눈이 화려한 속눈썹을 붙이면 되게 인위적이고 안 어울려요. 제가 눈이 좀 튀어나오고 쌍꺼풀이 좀 짙고 그래서 안 어울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닥용을 많이 붙이는데 얘는 세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애들의 장점은 빨리 붙일 수 있다는 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보면 가닥가닥 되게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이런 애들을 붙이면 되게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안 어울려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좀 자연스러운 가닥 속눈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한 가닥용을 붙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너무 어렵다. 사실 오늘 알려드릴 거지만 쉽게 붙이는 법 알려드릴 거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다. 언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가닥씩 심고 있어요. 좀 편한 거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요즘 또 제가 좋아하는 속눈썹은 이 제품입니다. 더툴랩 혜림쌤이 이번에 만드신 건데 얘는 통짜거든요. 근데 저는 통짜를 그냥 통으로 붙이지 않아요. 왜냐면 통짜는 일단 불편하고 예쁘게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곡률이라고 해야 되나? 눈에 사람마다 다 이 곡률이 다 다르잖아요. 그 내 곡률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붙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통짜를 좀 잘 안 붙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통짜는 자주 붙여도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잘 떨어져. 이 가운데, 특히 앞부분이 되게 잘 떨어지거든요. 밖에 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붙일 수 없잖아요, 사실. 이게 눈이 이렇게 깜빡하다 보면은 눈이 이렇게 찌글찌글해져요. 물론 이 대가, 낚싯대가 얇게 나오는 애들이 있지만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하면은 얘가 좀 못 버틴다고 해야 되나? 뿅 하고 앞부분이 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운데가 탁 떨어지거나. 그래서 저는 좀 통짜도 좀 잘라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해도 찔린다거나 아프다거나 걸리적거린다거나 뜯어진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짜를 굳이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르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 깜빡 가닥 속눈썹을 붙이고 한쪽에는 이 제품을 짝짝이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붙일 때 이런 핀셋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로거든요. 이게 이 눈썹 같은 거 뽑는 용인데 제가 그 속눈썹 붙이는 용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쓰다가 이게 딱 손에 적응을 해버려서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쓰고 있는데 요즘에 그런 핀셋 되게 잘 나오니까 좀 힘이 덜 들어가는 거 그런 애들을 찾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좀 힘이 들어가는 애라서 붙이다 보면 이 손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 잘 컨트롤이 되는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은 듀오풀 먹색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윗부분에는 먹색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얀색은 마르면 이렇게 하얗게 티가 나서 라이너로 한번 덮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라인도 더 두꺼워지고 지저분해질 때가 많아서 이 먹색으로 깔끔하게 붙이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언더에도 속눈썹 가닥가닥 붙이잖아요. 그런 거는 뭐 투명이나 뭐 흰색 그걸 붙이면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아래에 붙이면 점점점 티가 너무 나기 때문에 위에 붙이는 용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거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울은 최대한 이렇게 뒤로 많이 넘어가는 애를 쓰면 좋아요. 이렇게 내 밑에 점막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거울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붙이기 전에 뷰러를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저는 라이터로 항상 지져서 해주거든요. 그냥 어차피 속눈썹 붙일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속눈썹 붙였을 때 얘가 막 너무 처져 있으면 속눈썹을 이렇게 밑으로 내릴 거 아니에요? 저는 밑에다 붙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피해 안 줄 정도로만 컬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가닥 속눈썹 붙일 때 내가 조금 더 풍성하게 붙이고 싶다. 속눈썹을 화려하게 붙이고 싶다 하면 이렇게가 이렇게 한 가닥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진짜 완전 좀 자연스럽게 가닥가닥 인형 속눈썹처럼 깔끔하게 붙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속눈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들 이제 점막에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점막은 맞는데 아예 점막이 아니라 이렇게 내 속눈썹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밑에 바로 점막이 있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내 속눈썹을 이렇게 올리면서 바로 밑에다가 붙여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을 보면 점막이 되게 잘 보이는 눈이거든요. 제가 지금 아이라인을 그렸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눈을 뜰 때 힘이 굉장히 강해서 점막이 좀 훤히 보이는 눈이에요. 그래서 속눈썹 위에다 붙이면 약간 속눈썹이 이렇게 획가닥 뒤로 까져요. 그래서 안 예쁘고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속눈썹 밑에다가 붙이는 편이에요. 근데 눈이 좀 저랑은 다르게 좀 졸려 보이는 눈 있잖아요. 그런 눈은 오히려 속눈썹 위에 붙이면 더 힘을 받아서 이렇게 눈 뜨는 힘이 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속눈썹 위에 붙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끝에 부분들이 짧거든요. 짧고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눈 앞에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뗄 때 여기 뿌리 부분에 이 심 부분에 풀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뗄 때 좀 조심히 떼야 돼요. 근데 아무리 조심히 떼도 이렇게 떼다 보면은 모양이 망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이 한쪽 부분을 자꾸 뗐어. 근데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뜯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앞뒤로.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된 거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또 이렇게 됐던 애가 갑자기 막 이렇게 벌어졌어. 이 벌어진 거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얘를 이렇게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잘 설명하고 있나?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다시 자세히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도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막 이렇게 되면 그냥 버려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또 짧은 거에서 이렇게 길어지는 이 얘들만의 나름의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버려지면은 좀 뭔가 요상해. 짧았는데 갑자기 길어져 막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좀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통짜.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진짜 뜯을 때 어려워요. 진짜 얘 상하기 쉽거든요. 이 앞뒤 쪽에 풀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최대한 안 흐트러지고 안 상하게 얘를 밑에다가 얘를 넣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바닥에 껌 붙으면 이렇게 납작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껌을 드러내서 뜯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핀셋을 속눈썹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얘를 들어서 뜯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살 낚싯대 부분을 잡아서 이 속눈썹 부분을 잡지 마시고 이 낚싯대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뜯어줍니다. 끝에 부분도 껌 떼듯이 깨끗하게 뜯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자를 거예요. 이게 눈이 진짜 길지 않는 이상은 이거 다 쓰진 않거든요. 저도 눈이 굉장히 긴 편인데 한 3가닥 정도는 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좀 자연스러운 속눈썹이 잘 어울려요. 짧은 거. 앞부분부터 쓰려고 해요. 앞부분이 가장 짧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사실 뒷부분은 좀 길어져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앞부분이 좀 길면 긴 게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날리지 않고 앞부분부터 써주는 편입니다. 이 눈 맨 앞부분이 가장 걸리적거리고 가장 잘 떨어지고 가장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맨 앞부분은 한 가닥으로 잘라줘요. 한 가닥으로 잘라주고 두 가닥, 그 다음에 뭐 중간부터 한 점차 3가닥, 4가닥 이런 식으로 자르는데 한번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앞에 이 대부분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간격이 있잖아요. 얘를 다 남겨둘 필요는 없어요. 얘를 가까이 이렇게 한 가닥 자르고 여기 남아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 얘도 그냥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붙일 때 내가 자른 만큼의 간격을 떨어뜨려서 붙여주면 돼요. 얘 한 가닥, 얘 2가닥. 꼬다리 필요 없는 거 잘라주고 또 2가닥. 이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이 딱 중간 부분 왔잖아요. 중간 부분은 3가닥을 해줍시다. 3가닥. 그리고 마지막 또 3가닥 남아있거든요. 저는 약간 촘촘하게 잘랐는데 저보다 더 좀 훨씬 뭉텅뭉텅지게 자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얘도 똑같이 해가지고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잘 찍힐지 모르겠네요. 먼저 이 가닥 속눈썹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붙일 때 맨 앞에부터 붙이거든요. 맨 앞부분부터 붙여서 이렇게 쪼르르륵 붙여줍니다. 뭔가 중간부터 붙여서 이렇게 앞으로 오면은 좀 애매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맨 앞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속눈썹 풀을 요런 데다가 살짝 이렇게 쥐똥만큼만 짜요. 얼마 안 쓰기 때문에 쥐똥만큼 짜서. 그리고 또 붙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핀셋으로 얘를 잡을 때 이 핀셋으로 너무 이 심 부분에 가까이 잡아도 안 되고 멀리 잡아도 안 돼요. 딱 이렇게 중간 부위를 잡아야 힘도 잘 받고 풀도 안 묻습니다. 카드 긁듯이 이렇게 쓱 이렇게 묻혀주면은 안 묻은 데 없이 잘 묻더라고요. 잘 말려주세요. 너무 말리지 마시고 살짝 말린 다음에 어디를 가장 먼저 붙이냐면요. 이렇게 딱 떴을 때 동그라미 이 제일 안쪽 부분에 위쪽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눈썹 밑에 이렇게 올리듯이 밑부분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딱 이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너무 앞부분은 또 이렇게 씹힌다고 해야 되나?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딱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예쁘고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이제 다음 거 붙일 때 간격을 어느 정도 벌려줘야 되는데요. 방금 그 통짜 속눈썹 보면은 그 간극 부분을 제가 다 잘라서 없애버렸잖아요. 그 정도의 간극으로 띄어서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촘촘하게 붙일수록 더 풍성하게 붙이는 거고
띄엄띄엄 붙일수록 좀 더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다는 사실. 사실 간격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저처럼 속눈썹이 없으신 분들은 좀 촘촘하게 붙이셔도 되고, 나는 좀 가운데 부분이 속눈썹이 많다 그러면은 3개 붙일 거를 뭐 2개 붙이는 간격으로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하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풍성하게 붙일 건지 이렇게 풍성하게 붙일 건지. 지금은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닿게, 이렇게 보이세요? 끝에 부분이 이렇게 맞닿았죠? 이거 이렇게 계속 쭈르륵 붙이면 굉장히 풍성한 속눈썹이 됩니다. 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잘 닿게 하려면 진짜 그 간격을 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얘가 끝에가 안 붙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마스카라로 붙여주면 되긴 하는데, 마스카라를 하면 또 더 이게 진해지니까 저는 마스카라를 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이 다음 것까지는 그렇게 똑같이 붙여볼게요. 끝부분이 만나도록.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좀 더 자연스럽게. 얘는 좀 텀을 두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 간격을 확 넓혔죠? 끝에가 이렇게 안 붙게 간격을 이렇게 확 넓혔는데, 이렇게 뜨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닥가닥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짜르륵 붙여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짜르륵 다 붙여볼게요, 끝까지. 이렇게 간격을 좀 많이 두고 하면 속눈썹 많이 붙일 필요도 없고 금방 끝나고 자연스럽고 아주 그냥 일석삼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 보면은 심들이 쫑쫑쫑쫑 되게 간격이 일정하게 붙여진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간격으로 쫑쫑쫑쫑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여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꼬리 쪽이 남았잖아요. 이 눈을 굉장히 길게 하고 싶은 분들은 진짜 막 여기까지 붙이시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길게 붙이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딱 내 속눈썹 남은 부위까지만 붙이거든요. 근데 끝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 위쪽에 붙여져요. 왜냐면 제가 눈을 보면은 둥글해서 이 끝부분이 되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똑같이 이 끝부분에도 밑에다가 붙이면 이렇게 끝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웃거나 그러면은 이 애교살이랑 많이 이렇게 부딪힌다고 해야 되나? 따끔따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꼬리 부분은 속눈썹 위쪽에다가 붙여줍니다. 눈이 저처럼 이렇게 내려온 분들 말고 좀 이렇게 위로 올라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그냥 속눈썹 밑에 붙이셔도 돼요. 자기 눈 모양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속눈썹 위에, 바로 위에 붙여서 각도 조절을 잘 해줍니다. 속눈썹 위에 붙이기 때문에 얘만 덩그러니 위에 팍 이렇게 솟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붙이고 마르기 전에 내려주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속눈썹이 붙여졌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거 통짜 붙여놓은 거 붙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맨 앞부분 하나짜리 붙여볼게요. 속눈썹 밑에 붙이시면 됩니다. 똑같이 눈동자 동그라미 안쪽 부분에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줬어요. 근데 얘는 9mm라 앞부분이 좀 잘 티가 안 나기는 해요. 요거 2개짜리 붙여볼게요. 그 필요 없는 짜투리 자른 정도만큼 간격을 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 2개도 얘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어려우시면 어쨌든 원래 통짜일 때
이렇게 붙어 있었던 애기 때문에 이 끝에 부분을 붙인다라는 생각으로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간격이 좀 어려우시면. 그리고 이런 통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핀셋으로 잡았을 때 붙일 때 각도가 휘지 않도록 잘 잡고 붙여주세요. 붙이는 곳이 평행이 되도록 각도가. 이렇게 끝에 붙여줬습니다. 마지막 세 가닥은 2개, 1개로 나눠야겠어요. 보이시나요? 끝에 붙은 거? 이대로 끊어도 될 것 같은데? 한 가닥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예쁜데? 그죠? 근데 이게 막 보면은 속눈썹이 막 완벽하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속눈썹 마스카라를 해서 좀 살려줘야 될 것 같아. 좀 빈약해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마스카라로 좀 살려줘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가닥 속눈썹 그리고 통짜 자른 거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를 써주는데요. 저는 자연스러운 속눈썹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 마스카라를 쓰면 이 한 올 한 올 붙였던 게 좀 지저분해지고 좀 두꺼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티 안 나는 거 요즘에는 얘 써주고 있어요. 얘는 마스카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세럼이거든요. 블랙 세럼. 근데 잘 번지지도 않고 근데 저는 좀 눈이 워낙 좀 잘 안 번지는 눈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세럼인데도 잘 번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가 뭐 두껍게 바르고 싶으면 두껍게 바를 수 있고 티 안 나게 바르고 싶으면 티 안 나게 바를 수 있고 그 조절이 되게 쉽거든요. 제가 마스카라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인데 얘는 되게 쉽더라고요. 그냥 일반 제 속눈썹에는 안 써봤고 속눈썹 붙였을 때 써줬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속눈썹 붙였을 때는 이 마스카라를 써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묽어요, 세럼이라서. 내가 막 붙이고 싶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잡아줍니다. 묻힌 다음에 이런 트위저 있죠? 이런 걸로 잡아주는 거야, 끝에. 잡아주는 거예요. 뜯어져 있는 애들. 그리고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닥가닥 붙인 애들 있잖아요. 떨어뜨려서 붙인 애들. 그런 애들은 뭐 붙일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씩만 쓱 지나가 줍니다. 좀 더 두껍게 표현하고 싶은 데는 좀 더 올리시면 되고 근데 최대한 내 속눈썹에는 안 묻게 인조 속눈썹에만 묻어서 인조 속눈썹만 딱 포인트 되도록 잘 발라줍니다.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양쪽에 가닥 속눈썹이랑 통 속눈썹 잘라서 붙이는 법을 보여드렸고요. 잘 담겼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어렵다. 그리고 이제 한 번만 쓰고 그냥 버리기는 좀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가닥 속눈썹은 그냥 버리는 편이거든요.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깜빡 속눈썹이 가격이 굉장히 착하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하려고 해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통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가닥 속눈썹보다는 재활용하기가 쉬우니까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리베나의 리무버 패드 있잖아요. 이거를 2장을 준비합니다. 여기 위에다가 속눈썹을 짜르르르 순서대로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지르지 않아도 어쨌든 이 액들이 스며들면서 좀 깔끔하게 마스카라나 풀 같은 게 좀 지워지거든요. 가만히 놔뒀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살짝만 비벼주세요. 상하지 않게 살짝, 진짜 살짝만. 이렇게 한 다음에 잘 안 지워진 풀 같은 경우에는 면봉 같은 걸로 뜯어내면 살살살 뜯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여기다가 놓고 또 재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는 재활용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속눈썹도 10번 이렇게는 절대 사용 못하는 것 같고 한 3번? 저는 딱 한 3번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더 이렇게 좀 햇님처럼 하고 싶다 하면 뷰러 이거 붙인 다음에 뷰러를 이 위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내 속눈썹이랑 다르게 인조 속눈썹은 조금만 힘을 줘도 잘 꺾일 수 있거든요. 내 속눈썹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훨씬 좀 힘을 빼고 잘근잘근 조금씩 해서 각도를 맞춰서 뷰러를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하면은 팍 꺾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엄청 많은 종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2가지 종류 초보자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 좀 쉽게 좀 밀착을 해서 찍어봤는데요. 아, 잘 찍혔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쉽게 못한 부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거기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은 또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가닥 속눈썹이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또 붙이다 보면 제일 쉬워요. 아,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붙이다 보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붙이다 보면 쉬우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 추천드린 제품들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 아, 나는 이게 더 쉬울 것 같아. 이게 더 내 눈에 잘 어울릴 것 같아 하시는 거 구매해서 연습해서 더 예쁜 메이크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